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는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이다. 하지만 환경과 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 기업과 정부가 향후 미국 시장 또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무역과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과 전망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짚어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자, 바이드노믹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한번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저희가 아까 앞서서 친환경, 자유무역, 그리고 분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바이든 경제정책의 핵심은 미국 중산층의 복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불평등의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결국은 이제 중산층을 갖다가 확대를 하고 네. 중산층의 소득을 갖다 늘려주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주장하는 게 결국은 이제 큰 정부를 통한 막대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인프라 투자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약 한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2천조 원이 넘는 정도의 방대한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인프라가 아닙니다. 가령 뭐 도로를 놓고 항만을 놓고 네. 뭐 철도를 건설하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친환경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령 뭐 클린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5G 같은 이런 첨단 기술과 친환경 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갖다 가속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은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분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분배 네. 정책은 뭐냐? 결국은 이제 인프라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감세 정책이었죠. 네. 특히 이제 부자 감세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걸 이제 부자 증세로 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낮췄는데 이걸 28% 정도로 다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한테 뽑는 이제 최고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한도를 37%에서 한 40% 정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라든지 배당소득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득세를 갖다가 네.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 있지 않습니까? 외국 자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세금도 2배로 이제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갖다가 한 향후 10년에 걸쳐서 한 4조 달러 정도를 만든다고 네.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산층 복원인데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미국 내 제조, 미국산을 갖다 우대하겠다는 것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부자 증세를 통해서 네. 부의 불균형을 갖다가 축소하겠다. 이게 바이드노믹스의 어떤 핵심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바이든 당선인 이미 대선 기간에 더 나은 재건을 외친 바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건이기도 한데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도입할 것인지,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크게 두 축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모님께서 계시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관련 자료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는데 네. 바이드노믹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제 바이드노믹스는 일단 큰 그림이 비전하우스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빨리 회복을 한다. 네. 그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서 제조업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산층을 복원한다.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은 굉장히 이제 뭐 멋있고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경제 민족주의자입니다. 이것은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입을 규제하고 사실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무역 보호주의에 뭐 경도돼 있던 당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뭐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보호무역주의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과거보다 나은 미국 건설을 하고 중산층 복원하고 그다음에 네. 회복력이 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제 경제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갖고 있는 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밸류 체인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빌드 아메리카 뭐 하지만 바이 아메리카, 인베스트 아메리카 뭐 등등 굉장히 경제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노믹스 우리나라에 이제 미칠 영향 중에 큰 거는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통상 분야를 이제 동맹주의를 통해서 연대를 강화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CPTPP 같은데 다시 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유가가 상승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 정책을 다 보면. 그리고 이제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한테 뭐가 좋으냐? 일단 수출 경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분명히 이제 회복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한국 수출이 0.6%에서 2.2%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최대 0.4%까지 플러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사실 이제 워낙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수출 경쟁력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뭐 환경 이런 게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비관세 장벽 등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코트라에서 얘기한 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다는 양면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게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선거가 선거 같지 않은 서로의 나쁜 점만 얘기하던 대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이 빌드업 되느냐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우리가 시의적으로 이 방송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오늘 바이든이 최초로 경기 부양책을 추가 부양책을 냈는데 1조 9천억 달러를 냈고요. 그 내용 안에 보면요.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했어요. 지방 정부의 이 지원금 내려가는 게 있고요. 전 국민 백신 맞는 거 그거 보조금 들어갔고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1,400달러의 보조금,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읽힐 수 있는 그러한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부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은 정책들을 벌써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트럼피즘에서 이제 탈피한 새로운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방금 최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14일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고요, 규제를 강화하고 또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그야말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색채를 드러냈고요. 유동성도 상당히 더 많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늘게 되면 달러가 많아지면서 약세로 돌아서게 되고 또한 친환경 정책 등등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유가에 미치는 영향,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수출 경쟁력에는 그렇다면 이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문님 어떻습니까? 이제 쭉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11월 달에 9천억 달러가 지금 이미 통과가 됐던 부분들을 합하면 2조 8천억 달러. 어마무시한 진짜 2천조가 지금 돌아다니는 그러한 지금 어마무시한 경기 부양책인데요. 자, 이것이 재원 얘기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 증시에는 좋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머니 무브먼트까지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근데 이제 돈을 풀으면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수출
뭐 양 확대라든가 가격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 세계에 이제 이 뭐 지도자들이라든가 정책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지금 서밋4 이 코로나 해갖고 여기서 이제 전체 사람들을 G7이나 G20처럼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다 모으려 그래요. 네. 거기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이 지금 천명을 했던 이 다자주의 동맹을 네.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무역 질서 재편에 나서러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계획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유동성, 즉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파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또 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수출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엄청난 돈이 풀리는 거고요. 네. 거기는 이제 인프라 투자들이 집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령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은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충전소만 해도 한 50만 개를 건설하려고 하고요. 네.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뭐 5억 개,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집중적으로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5G, 그러니까 5G 뭐 이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대량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들이 그쪽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선도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네.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인 수출 환경에 우호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은 미중 인제 긴장 관계가 계속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미국은 이제 자꾸 동맹국을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는 뭐 중국의 어떤 교역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부분을 갖다가 상쇄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일단 최초로 먼저 시작하는 게 역시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재정 부양책을 동원해서 경제 부양책을 쓰는데 이때는 당연히 한국 기업들한테는 특히 수출 기업들한테는 네.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단 기회, 호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 분께서 일치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다음 주 수요일 20일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아마 다음 달쯤에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특히 뭐 아무래도 시선이 가는 부분은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바로 재가입하겠다라고 천명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뭐 2035년까지는 전력 발전 부문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등등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바이든의 핵심 공약사항이니까 지키려고는 많이 애를 쓰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미국 내 그 지금 그 어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반드시 어떤 정책이든지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트럼프 시대 때 일시적인 어떤 경기 호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그 경기 호황을 이끌었던 주된 산업 분야는 사실 금융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사실은 전통적인 산업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가령 뭐 세일 오일이라든지 세일 가스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쪽 개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친환경 정책이 대두가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쓰게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 기존의 어떤 전통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셰일 오일이라든지 셰일 가스 같은 산업들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시적인 어떤 고용 악화라든지 어떤 경기가 뭐 생각대로 이제 안 움직인다. 가령 뭐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그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그 경기가 식어버리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바이든의 그 친환경 정책은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물론 일단은 밀어는 붙일 거다.
그렇지만 그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걸 갖다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이 같은 속도 부분도 우리 산업과 기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그렇게 천명한 바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고모님, 탄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탄소 배출을 2035년 제로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이거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나프타라는 것이 이제 옮겨져서 USMCA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 얘기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이제 노동 문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진짜 굉장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벌써 탄소 제로, 탄소 국경세 이런 거 하면은 우리 바로 영향이 오거든요. 자동차, 철강,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런 비관세 무역 장벽이 어려움을 좀 가져올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산업들은 좀 호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사실 우리 수출도 잘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탄소 국경세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전체 큰 그림은 미국이 새로 만드는 공급망을 어떻게 우리 측에 유리하게 갖고 오느냐가 숙제가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책 나오고 다 좋다 그러지만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 분모는 네. 경제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미국이 먼저 자기네들의 모든 우선권적인 것들을 갖는 그 부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무역, 그다음에 공급망의 가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달라진 것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있을 수 있으나 목표는 하나. 자국의 경기 부양이겠죠. 중산층 재건 등등도 같은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 등등을 시도할 텐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노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도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드노믹스에 앞서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린 뉴딜을 이미 지난해부터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바이든 시대와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모님? 그럼요. 이건 같은 그 의제를 갖고서 같은 방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제조업 부흥을 같이 가고 특히 지금은 우리 전 세계가 산업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다른 면에서 분명히 바이든 정부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이걸 압박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들은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이제 선도적인 경제로 바꾸자. 네. 그러고서 이런 뉴딜이 그게 축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2조 달러를 쓴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에 2년 동안에 진짜 4년 동안 할 거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열릴 것 같고요. 지금 공급 체인에 가입하면서 환경이란 공통된 주제로 같이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그 전력 투구를 해서 2년 후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기울일 노력 등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평론가님, 우리 네. 정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드노믹스뿐만이 아닌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EU 같은 경우는 23년에 벌써 탄소 국경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기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탄소 국경세라는 게 뭐냐면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적은 나라로 수출할 때는 그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보고서도 하나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 탄소 국경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매년 부담해야 될 그 추가적인 비용이 한 6천억 원 매년.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춤주춤거리고 가령 뭐 친환경적인 어떤 노력을 가하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로라고 하게 되면은 네. 매년 1조 8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부담을 져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는 이미 이제 ESG 경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업의 환경, 그다음에 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자를 두고 ESG,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린 뉴딜이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시작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니까 이걸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뉴딜을 갖다가 추진한다라,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네.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될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겠죠.